네, 다들 힘든 월요일장 보내고 계시죠. 코스피 코스닥 하락폭이 큰 가운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전문가 도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현 현대자산운용본부장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도 그랬고요. 우리 시장도 오늘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용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면서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6월 시장 이렇게 계속해서 급등락이 나올까요? 일단 네. 4월, 5월이 너무 급등한 탓에 계속 강세장이었어서. 네, 6월은 조금 빠져도 할 말이 없겠다 음. 정도의 지금 국면에 접어든 것 같은데요. 마침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으로 뭐 구글이 그 자체 칩 공급망을 다각화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뭐 브로드컴도 크게 하락을 했었고요. 지난 금요일 날 AI 관련한 뭐 버블론 또 이런 네. 것들이 대두가 되면서 크게 좀 하락한 상황이어서 적당하게 좀 조정을 받고 가면 될 만한 상황이 됐다 했는데 마침 그런 것들의 어떤 좀 트리거들이 좀 나와주면서 지금 시장이 하락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순수하게는 기술적인 조정 과정에 접어든 6월 정도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수 조정을 받는다면 우리가 이제 지지선을 좀 설정해 놓으면 편할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8,000선이 붕괴가 되면서 지금 7,700선까지 좀 내려앉은 상황인데 본부장님께서는 하단 지지선 어디까지 보십니까? 저도 사실은 뭐 그런 면에선 차트를 좀 보는 편이고요. 예, 그렇게 봤을 때 단기적으로 지수가 상승하면서 어떤 이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코스피의 전고점 대비해서 얼마만큼 빠지면 좀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보면 한 대략 저희가 3월 달에 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거의 한 19%, 20% 정도 고점 대비 조정이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 정도를 감안해 보면 한 7,200선 그 정도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0% 가까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좀 탄탄하게 지지가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한 15% 정도를 조정으로 받는다. 가정입니다. 어디까지나. 15%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한 7,500선 정도가 일단 1차적인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기술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7,500선이 좀 지지선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반도체 이야기 당연히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를 보면 D램과 낸드의 평균 판매 단가가 예상과 다르게 올해 좀 정점을 찍고 내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반도체 투심을 좀 위축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야기할 때 뭐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된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좀 다른 시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네. 그렇게 고점을 찍고 하락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사실 이번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 올지 알았는지 미리 예측을 했는지 일단 그 네. 부분을 좀 먼저 묻고 싶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이클의 변곡점은 사실상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업계에 있는 다른 전문가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트렌드포스를 비롯해서 뭐 2027년 말까지 적어도 좀 이런 호황이 계속 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좀 새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그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향후 5년 내에 캐파를 2배 정도 늘리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것 같다라고 언급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마다 참여자마다 어떤 사이클의 정점, 변곡점을 가늠하고 있는 부분은 다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결국에 저희가 확인할 건 실제 가격 데이터를 보면서 진짜 사이클의 정점이 언제 올 것인가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사이클의 피크아웃 여부는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시그널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하락폭이 큽니다. 당연히 투톱인 반도체,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락세도 심하고요. 소부장단 그리고 증권주도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삼전닉스 투톱에 대한 질문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진입하기에 망설이셨던 분들 오늘 신규로 진입해도 되는 건지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젠슨 황이 한국을 방문해서 뭐 여러 가지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향후에도 엔비디아의 최대 파트너다라는 언급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투톱 사도 됩니까, 본부장님? 투톱은 계속 사도 되는데요. 지금까지 진입을 안 하고 계시다가 신규로 진입을 신규로 할 때. 진입을 네. 하는데
금요일 날 물론 저 급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도 좀 빠지면서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지금 조금 빠졌으니까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가 저점을 어떤 판단을 하고서 나는 저점에 살 거야라고 이 액션을 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좀 어려운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랑비 옷 젖듯이 최대한 천천히 빠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제 조정다운 조정이 나온 지 이틀째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단번에 여기서 다시 V자 반등으로 전고점을 경신하면서 올라가겠다라고 좀 가정하는 건 상당히 좀 어폐가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이렇게 좀 빠진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도의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시고 그러면 그 정도의 기간을 설정하셔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진입하시는 건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포트 안에 투톱의 비중이 아예 없다면 지금 조정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 계속해서 유효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하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있지만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럼 소부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소부장은 일정 부분 반도체 투톱의 낙수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투톱의 펀더멘탈 자체가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사실 좋은 다른 업종들의 수급을 상당히 많이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그럼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투톱 대신에 소부장을 산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반도체를 주로 가져가되 소부장도 너무 빠졌고 펀더멘탈 대비해서는 좀 싼 것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분산해서 좀 가져가겠다. 이런 쪽의 포트폴리오를 좀 구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내 포트 중심에는 투톱이 자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외국인의 매도는 뭐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언제쯤 매수가 들어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이 뭐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은 상황인데 외국인의 매수를 우리가 언제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리밸런싱 아직 안 끝난 겁니까? 네, 안 끝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내에서의 한국 주식 비중은 계속해서 올라갔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7,700선, 600선까지 빠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 이후로 다른 국가들의 증시 대비해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결코 줄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늘어난 비중들을 계속 기계적으로 축소하는 리밸런싱 움직임은 좀 나올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환율이 거의 방금 말씀하셨지만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치로 지금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환이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드디어 이제 좀 원화가 절상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됐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좀 적극적으로 다시 매수에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미국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이번 주에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오라클 하면은 CDS 프리미엄 확대가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걱정이 큰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적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실적은 뭐 특이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만에 하나 조금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오면 또다시 우리나라 메모리를 포함한 기술주들 영향이 좀 불가피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CDS 프리미엄이 급등한 데에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어떤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대두가 되면서 AI 버블이 터졌을 때 그들이 약간 극단적으로 디폴트를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서 좀 비롯된 것인데 사실 4월 달에도 비슷한 이슈가 한 번 있었거든요. 이런 우려는 AI 관련주들의 지금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고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부담이 가는 국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오라클의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제 미국 기술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라클 실적 발표를 체크를 해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번 주 빅 이벤트 중 하나는 당연히 스페이스 X 상장입니다. 간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미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크게 흔들린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술주 중심의 자금이 좀 나왔다, 이탈했다. 스페이스 X로 좀 쏠리려고 자금을 미리 좀 땡겨놨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세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스페이스X의 공모 자금이 약 100조 원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유통 시장에서 스페이스X의 청약을 들어가기 위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하면 가장 만만하게 지금 조달할 수 있는 영역이 사실은
예, 기술주, AI, 메모리 이쪽이거든요. 사실 그 섹터가 제일 수익이 많이 네. 났겠죠. 네. 네. 포지션 자체도 크고 그다음에 상승률도 제일 높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소싱할 수 있는 섹터였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청약을 위한 자금 이탈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번 주가 마무리되면 실제 스페이스X의 공모 청약이 끝나게 되면 다시 그 자금들은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다시 빠지기 전에 자금이 들어가 있던 업종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예, 그런 또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우주항공 섹터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냥 스페이스X 본주에만 좀 집중이 되겠죠? 네, 그럴 것 같고요. 이제 물론 거기에 따라서 스페이스X가 공모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좀 탄력을 받고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레 우리나라에서도 우주항공에 대한 어떤 순환적인 테마가 돌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은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플레이할 수 있는 많진 않지만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한 국면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젠슨 황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유일하게 두 자릿수대 상승부를 켜낸 종목이 지금 네이버거든요. 네. 네이버가 엔비디아의 손을 잡고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주가를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이제 로봇에 굉장히 큰 관심을 뒀어요. 이번 방안에. 로봇 섹터 어떻게 보세요? 미래 성장 산업이고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섹터 중에 하나임은 분명히 동의하는 바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로봇,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쪽은 어떤 펀더멘탈보다는 내러티브가 좀 더 지배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인 변동성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즉 급등락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업계에서 좀 선두적인 좀 위치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가 어쨌든 현대차 그룹 내에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아틀라스의 실제 상업화, 양산화 시점이 구체화되거나 이런 어떤 그림들이 좀 명확하게 보여지는 시점이 다가오면 그때는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로봇 관련한 주식들이 좀 각광을 받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로봇주도 관심 섹터로 넣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수출 호조가 반도체 중심으로 가장 강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내수 호조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확산이 되면서 백화점이라든지 유통주가 최근 나쁘지 않았어요. 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수출도 수출인데 사실 주가 상승이 거의 9,000포인트를 앞두고 지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주가가 이 정도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부의 효과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백화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잖아요. 네, 높아졌고요. 실제 가보면 사람이 확실히 어. 많아졌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체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월별 숫자를 봐도 상당히 개선 중에 있습니다. 이건 마트도 마찬가지고요. 마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기존점 성장률이랄지 이런 것들 숫자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마트, 백화점 이런 쪽의 유통 업체에 대해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제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밸류에이션 역시도 크게 부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워킹할 수 있는 좋은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면에 지금 조선주는 좀 아쉬운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점을 딛고 좀 반등 국면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상승장에서도 외면을 받았고 하락장에서도 조정은 더 깊게 나오고 있는 게 조선주인 것 같아요. 네. 하반기 조선주를 봐야 되는 겁니까? 펀더멘탈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조선이 소외될 이유는 딱히 없다라고 생각이 없죠.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사실 반도체 때문에 수급을 빼앗기면서 상대적으로 약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 게 하반기에 마스가 관련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국내 조선업에 대한 좀 기대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던 와중에 갑자기 최근에 미국 국방예산법이 하원을 통과했는데 그 내용을 보아하니 미국의 군함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라는 법안을 발의를 했고 이게 하원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마스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가능성은 남아있는 게 상원을 통과해야 되고요. 최종적인 조율안이 나와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는 지금 당장 많이 빠졌다고 조선주를 덥석 물 게 아니라 실제 미국에서 마스가 관련한 그리고 상하원의 어떤 동의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가게 된다 그러면 조금은 천천히 접근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분명히 아직 기대할 만한 요인이 남아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그래도 주가를 한 번씩 끌어올릴 만한 호재 자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뭐 계속해서 하락은 하고 있지만 코스피는 그래도 하락폭을 좀 줄여 나가고 있는데 코스닥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코스닥이 올해 들어서 기대감이 높았던 거에 비해서는 너무나 못 가고 있어요, 본부장님. 네, 기대만 높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인데 코스피가 이익의 퀀텀 점프와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지수가 단군 유사일에 최고치를 찍었다 그러면 코스닥은 그런 면에서는 이익도 그렇고요.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 여리임은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의 어떤 따라잡기, 수익률 따라잡기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쏠렸던 부분이 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한쪽만 계속해서 갈 수는 없고 한쪽만 계속해서 빠질 수 없다. 즉, 그 지수를 움직이는 유동성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섹터 간 이동도 가능하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어떤 유동성의 이동 이런 것들도 순환매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코스닥 내에서도 만약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산다고 했을 때 어떤 쪽을 볼까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면 소부장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역발상으로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 싶으면 코스닥도 분산 차원에서는 조금씩 비중을 좀 늘려보시는 것도 그래요? 괜찮긴 합니다만 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천천히 하시라. 천천히 하시라. 네,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반등이 더 가파르게 빠르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반도체에 너무나 수급이 쏠려 있다는 거는 다 알지만 그럼에도 반도체를 제외하고 매수세가 확산이 될 때 기대를 걸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반도체가 쉬거나 빠지면 원래 같으면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이 좀 받쳐주면서 이 순환매가 돌아야 되는데 네. 지금 반도체가 빠지면 다 같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쏠림이 심하다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반도체만큼 펀더멘탈이 좋은 것도 없구나라고 또 역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제외하고서라도 펀더멘탈적으로 보면 저희가 IT 하드웨어, 전기 전자랄지 전력기기랄지 2차 전지랄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유통이랄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성 전략으로 충분히 활용할 만한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함께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전반적인 시장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6월 달에 특히나 매크로 이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지표 확인을 했고요. 지금 PPI 물가를 비롯해서 FOMC까지 매크로 이슈들이 시장 영향을 좀 많이 줄 것 같은데 6월장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사실은 이제 5월에 조정을 받았으면 6월이 조금 스무스하게 지나갔을 텐데 5월도 달렸습니다. 5월도 코스피가 28% 상승을 하면서 달렸기 때문에 6월에 급락이 나오거나 조정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지수 급하게 빠진다고 막 덥석 잡으시는 것보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천천히 사시라. 네. 지수가 더 빠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사시되 천천히 사시라. 왜냐하면 외국인이나 기관, 저는 기관입니다만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많이 빠져야 되는데 많이 빠지는 듯하다가 개인들이 막 매수를 하게 되면 저희는 못 사게 돼요. 안 사게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천천히 조금만 사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하나 더 첨언을 드리면 어쨌든 이번 사이클의 주인공은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버리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네. 반도체를 포함해서 반도체와 상관관계가 낮은 그런 업종이나 종목들을 잘 픽하셔서 조금은 섞어서 분산해서 가시는 게 만에 하나 더 큰 하락장이 나와도 좀 방어하실 수 있는 좋은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게 최대한 천천히 분할 매수로 시장을 접근해보자. 그만큼 6월장에도 큰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조상현 현대자산운용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